이게 이제 요게 기본적인 하수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잠깐만. 선생님 잠깐만. 우리 사장님이 요거 가지 이렇게 남기셨잖아요. 예. 요거 남기신 이유가 이제 새로운 이 공간을 위해서예요? 아니면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요? 이 공간도 이용을 하지만 앞으로의 힘을 갖다가 이쪽으로 분산시켜 주기 위해서 이것을 새로 뽑았고 얘를 이제 키워 나가려고 그러는 거지. 어쨌든 이 공간을 우리가 채우면서 나무 전체의 세력을 균등하게 균형을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보시면 얘가 지금 분지된 위치도 등면도 아니고 완전 그렇다고 배면도 아니고 약간 아래쪽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온 이 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부주지를 받으신 거예요. 받으시는 건데 사실 이것도 세력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한 그 부주지인데 우리가 그 뒤에 거 가지고 말씀드릴까요? 요게 보면 요것도 비슷하게 이렇게 받으셨어요. 요 공간을 채우고 이 나무 전체의 세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는데 근데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이 끝부분 있잖아요. 끝부분이 주지 선단. 얘가 주지잖아요. 이 주지 선단보다 올라가면 절대 안 된다.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얘도 사실은 어떤 모습 우리가 이 나무 전체의 세력을 이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얘를 일부러 이렇게 끝을 이렇게 드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저거보다는 절대 높으면 안 된다. 저거보다 높지 않게 이렇게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 된다 하는 그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 부주지를 받을 때 지금 여기서도 보면 여기서 보통 보면 요 정도까지 온 거를 다시 잘라 가지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받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받는 것보다 얘는 어떨까? 얘는 나중에 나오는 바람에 이제 얘를 못 쓰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얘가 너무 컸기 때문에 얘를 그대로 이용을 한 거고 실질적으로는 얘를 끌고 가는 게 맞아요. 정상적인 거죠. 우리가 부주지를 받으려고 했을 때 얘처럼 너무 이렇게 강한 것보다 장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긴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도장지를 이용하는 것보다 장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런 가는 가지 같은 경우에 우리가 끝을 박아 가지고 세력을 당기면서 우리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너무 한꺼번에 이렇게 완전히 형성된 세력이 좋아가지고 완전히 형성된 어떤 그런 걸 이용하게 되면 자칫 주지하고 얘하고의 이 주객이 전도되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끝을 주지보다도 분명히 낮췄는데도 얘가 훨씬 더 이제 강하게 성장해버려라는 그런 이야기들 종종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소질 자체예요. 얘는 여기서 발생한 도장지였어요. 이게 도장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가 하는 거는 참 좋은데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반영구 부주지잖아요. 그렇죠. 이런 성질을 이용할 때는 주지와의 경합도 우리가 좀 이렇게 염두에 두면서 선택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 말씀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굵은 거 다 잘라버려요. 그렇죠. 굵은 거 자르셔야 돼요. 이건 뭐 다 필요 없이 그냥 싹 날려버리고 그리고 가는 것만 놔두는 거죠. 하수형의 장점을 갖다가 지금 여기다 접목시키는 중이에요. 우리가 이게 요게 기본적인 하수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잠깐만. 선생님 잠깐만. 그거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거하고 이거 있을 때 지금 쪽에서 이제 나무가 굉장히 단단하니까 얘네들 열매 착화시켜가지고 전부 다 하수 다 시켜도 되고 그리고 이건 아래쪽이니까 우리가 여기 그냥 여기도 물론 착화시킬 수 있어요. 착화시켜가지고 하는데 안 하죠. 진짜 당연히, 안 하시죠? 당연히 안 하죠. 이게 저쪽에서 이 부위가 자꾸 올라가는 이유가 뭔가 하면 얘가 생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요 끝을 막고 이거 틀어서 다 털어야 돼. 이러면 얘 절대 저 위로 안 올라가요. 그러죠. 안 올라가.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우리 사장님이 이거 자르려고 그랬잖아요. 이거 자르면 안 돼요. 도리어 이걸 잘라야 돼요. 이걸 자르고 이걸 자르고 착화시키면 아래로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배면에 있는 게 세력이 무조건 약해져요. 무조건 약해지고 햇빛도 그만큼 적게 받아. 그러면 성장하는 게 그만큼 적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얘네들은 살짝 많이 말고요. 살짝 이 끝을 막아줘요. 이렇게 막아주면
이거 아래로 쳐진 거는 이거 아까 우리 잘라라고 했잖아. 못 당기는 거 응, 응. 얘는 당겨주니까. 예. 이렇게 가시는 게 예. 이 결과지를 예. 계속 젊게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런 결과지가 제일 좋은 거죠. 네, 맞아요. 이게 참 품종이 뭐예요? 설원이요. 설원이요? 설원이라는 건 또 처음 듣는데? 몇 월 달에 따는 거예요? 8월 달에? 6월 19일이면 완숙이에요. 6월 19일? 예, 15일 경에 따요. 아니, 그러면 결과지를 더, 많이 둬야죠. 이렇게 큰 거를 더 많이 둬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렇지 큰 않던가요? 거, 얘가 자람새가 좋아요. 그래서 좀 될 수 있으면 단가지를 많이 받는 게 좋아요. 우리가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요 형태 있잖아요. 요거는 사실은 중만생종에 예. 더 적합해요. 예. 중만생종에 적합하고 요거보다 조금 더 강하게 끝을 맞고 남겨지는 그 결과지가 조금 더 굵은 거. 예. 그게 이제 조생종에 좀 맞는 예. 그런 이제 품종에 따라서 이제 그 조금 이렇게 맞아요.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아, 근데 설월이라는 게 그렇게 일찍 나오는데 작년에 17일 날 6월 출하시켰어요. 예. 그러시구나. 그래서 저도 많이 배워요. 이렇게 와서. 우리가 6월달 복숭아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보면 저장 양분에 의해서 이 상품성이 결정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근데 중만생종 같은 경우는 생육 후기에 그 양분 교대기 이후에 이제 생장 시기가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양분 교대기를 5월 한 20일 전후로 이렇게 보는데, 얘 같은 경우는 6월 10 며칠이라면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이제 저장 양분에 의한 성장이 높은 건데, 그 저장 양분이 그러면 어디 있느냐면 전부 다 이 결과지에 다 있고, 이런 가는 결과지보다는 요 길고 약간 좀 두꺼운 이런 결과지에 저장 양분이 더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생종 같은 경우는 이런 단가지보다는 약간 좀 중가지, 여기에다 착화시키는 게 좋다고,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는 이것도 충분하다, 이런 가지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으니까 저도 새로운 경험을 같이 공유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세력이 좋은 나무들이라 너무 이렇게 좀 강하게 주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아까 이제 우리 그 다축 이야기 했었잖아요. 예. 다축 개념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그 토양 관리, 영양 관리 했던 그 개념을 완전히 버려야 돼요. 완전히 버리고 해야 되지. 지금까지 가져왔던 우리가 그 뭐 기비하고 추비하고 했던 어떤 그런 걸 그대로 하고 그대로 그 수영을 받아들이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왜냐하면 우리가 뭐 보면 대부분 그렇거든요. 지금 저런 거 같은 경우도 이거 서 있잖아요. 그죠? 저게 저 다축에서는 저걸 결과시켜 쓴다는 거 아니에요. 예. 저기다가. 예. 근데 우리가 지금 해보면 그냥 관행적인 저거에서는 저거 어떻게 돼? 안 되지. 양분이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복숭아를 생산하기 위한 복숭아를 사실은 다수확하기 위한 거예요. 다수확하기 위한 어떤 그런 관점에서의 영양 공급보다는 예전 같으면 5개를 생산했다면 1개를 생산하더라도 완벽한 거. 예. 그러니까 5개 생산해서 이거 소득 올릴 거를 1개 생산해서 소득을 올리겠다 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는 다축 연구하시는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일반 저 수영보다는 실제로 이제 생산량은 훨씬 더 많다 하잖아요. 한 6배 정도 많대요. 아직은 수량의 저기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미 올라간 나무가 뭐 한 2.5m 그 정도 올라가 있는데 2.5m, 3m 거기에 달아야 기껏 달았을 때 한 15개에서 20개 한 축에. 그게 이제 저는 그렇게 이제 한 6배 정도 이제 생산량이 많다라고 말씀하시길래 저는 어떻게 이해를 했는가 하면 그렇게 이해했어요. 같은 고나무 수령. 수령? 거기 3년 차잖아요. 예. 3년 차 입장에서 놓고 비교를 했을 때 보면, 예. 그럴 수도 있겠다. 왜냐면, 3년 차에서 우리가 보통 보면, 5에 6 이렇게 심잖아요. 5에 6 심으면 저런 거 하나 덜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거기에는 보니까 저런 거, 저도까는 건 아니지만 저거 한 반 되는 거가 빽빽한 게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렇게 될 수 있겠다. 근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되려면 수확량이 계속 5배, 6배 더 많아지려면
관리는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거기에 지금 그거 보면 너무 촘촘히 붙어 있다 보니까 하단은 지금 다 고사됐단 말이에요. 그늘져서. 내염성이 강한. 맞아요. 아니, 저는 다축에서 우리가 이제 8m 수영을 다들 경험하셨잖아요. 예. 8m에서의 문제가 이제 분지각에 따라서는 이제 조금 다르긴 한데, 예. 우리가 이제 분지각을 너무 높이면 개장성이 너무 커져서 상품성이나 이런 거는 좋을 수 있지만 생산성이 좀 떨어지고. 그래. 근데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세우면 윗단하고 아랫단하고의 그 그림자 때문에 예. 아랫단이 죽어버리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세웠을 때의 장점을 다 발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실패를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또 한 가지가 또 뭐 있었냐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리커메 법칙. 제일 앞대가리가 제일 먼저 빨아먹고 자라니까 제일 굵어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빨리 얘를 또 바꿔줘야 될 텐데 아직도 그런 문제는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 복숭아는 뭐 사과나 배처럼 예. 아상을 넣어가지고라도 이렇게 뭐 예. 이 순을 틔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못 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너무 굵어지면 또 안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하여간 뭐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는데 예.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관심 예. 있게 지켜보고 있고 우리가 이제 기계화, 뭐 무인화의 어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수영이 평면 수영이 안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가야 되는데 암만 생각해도 저는 제 생각으로는 그게 안 되고 복숭아는 안 맞는다. 세력 조절을 할 수가 없다. 암만 뭐 안 주고 걸음을 안 주고 한다고 그래도 왜냐면 이제 한 3년 안에면 결판 납니다. 3년 안에 예. 그때까지 한번 잘 지켜보시죠 뭐. 예. 그리고 우리 사장님 같은 경우 진짜 잘 이렇게 하셨는데 이 유목은 없어요. 유목 있죠. 완전 어린 유목. 지금 제가 이거 보면서 그거 한번 말씀드리고 분지 어떤 요게 지금 유목인데 요게 이제 천도 거반도. 거반도에도 또 천도가 있어요. 그건 어떻게 키우실래요?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요 네 개를 요 세 개를 지금 받아서 나갈 거거든요. 네. 거기에 지금 얘를 하나 더 지금 키울까 생각 중에 있어요. 그래서 네 개로. 4개 주지 예. 가지고. 얘는 그냥 기준점으로 이제 여기를 다 털어버려 갖고 기준점으로 놔두고. 얘는 이렇게 해서 죽여줘야 되겠죠. 그렇죠. 세력을 죽여주고 얘는 세워주고. 얘를 지금 보면 얘가 형편없어 보이지만 예. 나이는 같다는 거. 같으니까 얘를 세워서 얘를 예. 키워주면 예. 금방 쫓아가죠. 그래서 지금 요거를 염두에 둔다고 치면 예. 얘는 하나도 건들지 않고 그냥 유인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 전체적으로 유인만 이렇게 해놓으시고 예. 얘는 끝을 살짝 막고 예, 막아가지고 세워주고. 세워서 이렇게 예. 하려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얘였었잖아요. 예. 얘가 원둥치. 그러니까 묘목을 심었을 때, 묘목을 했을 때 이랬던 거예요. 이렇게. 그 중에 여기서 났던, 이 등면에 났던 게 얘인데 지금 보는 것처럼 원줄기보다 얘가 더 굵어져 버렸잖아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통상 말하는 기부우세성이라는 거거든요. 기부우세성이 강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거를 쟤와 얘의 그 균형을 맞추려면 요거를 당년에 받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연차를 두고 받는 게 좋겠어요? 얘를. 그렇죠. 한 해, 두 해, 뒤에. 한 해나 두 해, 뒤에 이렇게 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도 이 주지도 지금 한 3번 정도의 굴곡이 있어요. 지금 보면 일반적으로, 여기는 한 2번이에요. 예. 저기하고 저 위하고. 예. 여기서 저까지는 한번 자랐고, 저기서 저까지 또 한번 이렇게 자랐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이게 이제 자람 그게 당년에 저까지 쭉 끌어올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여러 해 동안 목표 수고를 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 해 목수가 당연히 좋겠죠. 여러 해 하는 게 훨씬 더 좋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이 주지 사이 안에도 연차지가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야 이게 일소 피해도
제일 강한 게 일소 피해. 네. 일소 피해가 확실히 줄어드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수세 역시도 수세 한정에도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여기 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여러 해 동안 이렇게 주지를 받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그래도 이거 반듯하게 삐딱삐딱하거나 막 굴곡 있거나 이런 식으로 받는 게 아니라 똑바르게 굴곡 있지 않게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항상 요게 이제 묘목이라고 치면 끝은 우리가 어차피 선단부 전쟁할 때도 아신 것처럼 요 아랫눈을 두고 이렇게 막았잖아요, 그죠? 이 막았을 때 이때 성장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돼요. 이게 좀 삐뚤어지면 삐딱삐딱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주지 선단 부분을 우리가 관리할 때 기본적으로 아랫눈을 놓고 이렇게 하면 그나마 그래도 좀 이렇게 우리가 조금 등한시 하더라도 똑바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옆에 눈이라든지 위에 눈, 특히 위에 눈 남겨놨을 때 이건 완전히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서버리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는 좀 주의를, 유목 때 예. 주지 받을 때는 그거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